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해석학을 강의할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수학과 내지는 수학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해서 지금 현재 대학에 여러분들 전공 수학으로서 해석학을 공부해야 될 학생들, 그리고 임용시험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석학을 공부할 학생들, 그리고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등등등 학생들이 해석학이 필요한데, 그럼 이 큐스타디 해석학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석학을 원서를 보시게 되면 약 책이 한 7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데, 또 어떤 책은 한 900페이지 되는 분량도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큐스타디 해석학의 특징은 해석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들어도 될 수 있도록 강의가 구성되어 있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임용학원이나 임용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강의의 특징이 이미 해석학을 어느 정도 안다는 학생들을 그렇죠 기준으로 강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 대학에서 여러분 강의를 들으실 때 교수님들이 해석학을 기본적인 내용부터 상세하게 또 알아듣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이 많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 큐스타디 해석학은 해석학을 여러분들이 수학과에서 제대로 공부 못한 학생들, 또 해석학을 수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앞두고 있는데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원하는 학생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임용학원이나 임용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어보고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이 해석학을 처음부터 빠짐없이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주 심화된 내용들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큐스타디 해석학은 그 강좌 수가 무려 어마어마하게 총 9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해석학의 바이블이라 할 만큼 해석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거의 빠짐없이 선생님이 강의를 다 해놨답니다. 그리고 모든 해석학 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의정명, 그렇죠? 해석학의 앞부분에 중요한 특징들이 정의정명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정의정명을 빠짐없이 가능하면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임용시험을 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임용기출문제 또는 임용예상문제, 이런 문제풀이까지 이 한 번의 강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물론 자세한 그 수업 내용에 대한 캐리큘럼은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샘플 강의 위에 있는, 옆에 있는 캐리큘럼을 클릭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강의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그 캐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이 큐스타디 이 해석학의 특징은 이런 내용들이 빠짐없이 자세하게 강의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그리고 매우 심화된 내용들까지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쉬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수준 높은 해석학의 중요한 정의정명들을 빠짐없이 다 강의가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 문제풀이를 우리가 동시에 이런 문제풀이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강좌로 여러분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해석학을 이미 수학과에서 공부를 했는데 망친 학생들, 그런데 임용시험을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 앞이 캄캄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한 빛을 여러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석학 강의를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들어야 되는데 강의를 앞두고 좀 기초가 약해서 고민하는 학생들도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최고의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석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1단원은 그죠? 여러분들이 실수계 단원이라고 하는데 이 실수계 단원의 가장 중요한 그죠? 실수와 관련된 중요한 공리가 우리가 3개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접해보시겠지만 체의 공리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순서 공리라는 게 있답니다. 순서 공리. 그리고 실수의 완비성 공리라는 게 있죠. 자, 완비성 공리. 자, 이 중요한 우리가 실수의 3대 공리가 있는데, 여러분 책의 순서는 자, 체의 공리, 순서 공리, 완비성 공리, 이렇게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수의 완비성 공리부터 우리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장에 나오는 이 실수계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정의정명으로 시작해서 정의정명으로 끝나는
정말 재미없는 단원이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 실수의 요 부분을 소홀히 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분이라든가 또 리만적분에 들어갔을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리만적분이나 중요한 단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기초가 부실함으로 인하여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태반으로 생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석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길은 이와 같은 실수계의 중요한 정의정명들을 빠짐없이 다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실수계 부분도 우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정의정명을 우리가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완비성 공리부터 우리가 공부할 건데, 이 완비성 공리는 그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들부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학은 어떤 용어나 개념의 정확한 정리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유계란 말이 나오는데, 자, 소위 영어로 이 바운디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유계란 말을 여러분들 첫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정의 개념들을, 정리들을 이렇게 박스를 쳐서 이렇게 정리해 줄 텐데, 여러분들이 이 박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된답니다.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박스를 치기 때문에 박스 친 내용들은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암기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유계가 뭔지 이 정의를 보니까, 자,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S. 자,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S에 대해서, 자, 여기 두 가지 말이 나오는데, 첫째는 위로 유계,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로 유계. 그러니까 유계란 말은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S에 대해서 요 집합 S가 위로 유계이면서 동시에 아래로 유계일 때에 이 집합 S를 가리켜서 우리는 뭘 한다? 유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로 유계가 그럼 또 뭐냐? 또 아래로 유계가 뭐냐? 요걸 또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유계라고 어떤 집합 S를, 실수의 부분 집합 S를 유계라고 얘기했을 때는 유계의 정의가 위로 유계이면서 and 동시에 아래로 유계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위로 유계가 뭔지 알아보고 아래가 유계가 뭔지를 알아본다고 하면 이제 정확한 유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러분 그 교재에 살짝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자, 요 집합 S를, 자, 실수 R의 부분 집합이라 정의하고, 요 A라는 놈을, 자, 집합 S의 원소라고 해봅시다. 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했을 때에,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 위로 유계가 무슨 말이냐? 자, 위로 유계의 우리가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우리가 실수 X, 그쵸? 자, 실수 X 중에서 요 집합 S에 속하는 모든 원소, 자, 모든 X 이렇게 원소 표시를 이렇게 주어져서 우리는 요 X가 집합 S의, 그쵸? 실수인 모든 원소를 가리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집합 S에 속하는 모든 X값들에 대하여, 그런데 그 X값들이 어떻게? 요 특정한 요 A라고 하는 요 값보다, A라는 한 값보다 X가 집합 S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A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둘 수 있을 때에, 요렇게 되는 A. 자, 그랬을 때 요 A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자, 수학용어로 상계라고 한다면 상계. 자, 집합 S의 모든 원소 X가 어떤 특정 A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요 A를 뭐라 하는데, A를 상계라고 한답니다. A를 뭐라 한다? 상계. 자, 근데 요 상계 A가 우리가 뭐 할 때?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요 존재하면 우리는 이 S는 집합 S를 가리켜서 위로 유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위로 유계가 뭐냐? 집합 S에 속하는 X, 모든 원소 X 값보다도 X 값을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표현할 수 있는 요 A 값이, 요 A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 하는데? 상계라고 하는데, 이 상계가 존재하면 집합 S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 한다? 위로유계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 잘 안 오니까 이 위로유기라는 말을 우리가 간단한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 집합 S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합 S는 X를 원소로 하는데 이 X가 예를 들어서 뭐보다, 그렇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게 대표적인 위로유기랍니다. 자, 집합 S가 뭐라고요?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요놈이 뭐가 된다? 위로유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 S가 X 그 원소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요 X는 틀림없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1보다 작거나 같다 할 수도 있고, 또 요 놈을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X라고 하는 것은 1보다 작은 놈은 2보다 작다 할 수도 있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요 1과 요 2, 여기에 나오는 3, 요런 놈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요런 놈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한다? 그렇죠. 상계라고 한답니다. 무슨 계? 상계.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집합 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1, 2, 3, 물론 4도 되겠죠. 1보다 작은 놈은 분명히 2보다 작다 할 수 있고 1보다 작은 놈은 3보다 작다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상계 1이나 2나 3이나 이런 상계들을 갖게 되는 요런 집합 S를 가리켜서 우리는 뭘 한다? 그렇죠. 위로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요 동네는 정의정명이 많이 나오는 재미없는 동네지만은 여러분들 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요 동네가 또 재밌답니다. 해보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아래로 유계는 뭔가? 아래로 유계는 뭔가? 자, 아래로 유계라고 하는 것은, 자, 요 집합 S에 속하는 모든 X. 자, 집합 S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자, 이제는 이 모든 원소가 요 A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다이도록 표현할 수 있는 요 A가 존재하면, 물론 요 A를 요럴 때 요 A를 우리는 보통 뭐라 한다? 요놈의 반대, 상계의 반대인 하계라고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하계. 요 하계가 뭐하면, 존재하면, 실수의 공집합이 한 실수의 부분집합 요 S를 가리켜서 우리는 아래로 유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집합의 얘는 우리가 얘를 한번 잡아보면 요 X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에 요 집합 S에 우리가 하계를 우리가 잡아보려면 하계는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집합 S의 모든 원소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1보다 크거나 같다 할 수도 있고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명제 입장에 봤을 때는 1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0보다 크거나 같다인가? 라면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답니다. 아, 선생님 요 안에는 0이 안 들어가는데 왜 0보다 크거나 같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0보다 크다이든지 아니면 0이든지 또는이기 때문에 둘 다 부동과 등과 둘 다 성립해도 되고 안에서 한쪽만 성립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1보다 큰 값은 1보다 1을 포함해서 1 이상이 되는 모든 값들은 틀림없이 0보다 크든지 또는 0이든지 둘 중 하나, 둘 다 만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든지 이런 뜻인데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나 여기 이 원소 안에 포함되어 있는 1이나 2나 3이나 4는 틀림없이 0보다 큰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표현하는 요 하계의 개념은, 하계라고 하는 것은 이 원소에, 집합 S의 원소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뭐 나중에 알겠지만 포함되는 거는 그죠? 포함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된답니다. 물론 대부분은 포함 안 된답니다. 포함이 된다고 딱 하나가 되는데 나중에 그걸 여러분들이 하한이라고 배운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하계의 개념은 이 집합 S가 그 원소를 1 이상의 값을 취하게 되면 1 이상의 값을 취하는 놈은 1 이상이다, 0 이상이다,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에 이런 놈들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뭔다? 집합 S에 뭐란다? 하계라고 한답니다. 하계.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래로 6이란 말이 아래로 6의 정의는 뭐냐? 집합 S가 하계를 가지면 하계를 갖게 되면 하계가 존재하게 되면 집합 S를 우리는 아래로 6이라고 하고 상계가 존재하면 집합 S를 뭐란다? 우리는 위로 6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럼 6개는 무엇인가? 6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수, 공집합이 하는 실수의 부분집합 요 S가 위로 6개면서 동시 아래 6일 때, 즉 상계도 가지고 하계도 가질 때에 우리는 집합 S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6개라고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래로 6개 이라면 여러분들이 하계를 갖는다. 위로 6이다 이라면 상계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계와 하계를 다 가질 때에 우리는 집합 S를 가리켜서 말한다? 유계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거기에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또 하나 잡아놨는데 우리 그런 거 살펴보면 자, 집합 S가 자, X인데 X는 실수 X를 원소로 하는데 요 X가 1보다 작다라고 했답니다. 자, 요 놈은 요 집합 S는 자, 어떤 유계인가? 자, 아래로 유계인가 위로 유계인가 요걸 살펴봤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보다시피 1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요 놈은 뭐다? 상계가 존재하죠. 그죠? 요 놈의 요 집합 S에 우리가 상계를 적어보라고 그러면 이 상계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상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라 한다? 위로 유계죠. 그러나 하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놈은 아래로 유계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1보다 작다는 1보다 작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2보다 작다라고 해도 되고 3보다 작다라고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 상계가 뭔지 지금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집합 S가 1보다 작은 값이면 1보다 작은 것들을 원소로 하면 집합 S의 모든 원소는 1보다 작다, 그쵸? 에도 말이 되고 2보다 작다 해도 말이 되고 3보다 작다 해도 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선생님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아니 1보다 작다하고 2보다 작다하고 어떻게 같아요? 라고 하는데 같다는 얘기가 아니죠. 1보다 작다이면 2보다 작다 이 명제가 맞다 이런 얘기죠. 1보다 작다이면 2보다 작다는 명제가 맞다는 거지. 2보다 작으면 그쵸 2보다 작은 게 1보다 작다는 이 반대 여기 성립한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계라는 개념을 여러분 끄집어낼 적에는 1보다 작으면 2보다 작다는 이 명제가 맞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명제가 이렇게 화살표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집합의 포함 관계로 보면 이렇게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죠? 1보다 작다인 집합은 2보다 작다인 집합에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1보다 작으면 당근 2보다 작죠. 그렇죠? 그러나 이 역은 성립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같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말과 이 말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다 성립하는 동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고 요거는 역은 성립 안 한다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상계를 얘기할 때는 1보다 작은 놈은 2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1보다 작은 놈은 3보다 작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렇죠? 당연하죠. 1보다 작은 놈은 당연히 4보다 그렇죠? 1보다 작은 놈이 1보다 더 큰 그렇죠? 행님보다도 당연히 작죠. 1보다 작으면 1보다 훨씬 큰 3보다 작은 건 당연한 얘기죠. 1보다 작으면 4보다 작은 건 당연한 얘기죠. 선생님 그거 우리 다 아는데
뭘 그걸 그렇게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가?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말조차도 사실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당연한 얘기지만 상세하게 설명한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학생도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셔야 된답니다. 대충 그렇지 하고 덮어 넘어가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집합 S가 1보다 작다라는 것은 1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근이고 2보다 작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3보다 작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4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런 1하고 2, 3, 4 이런 값들을 우리는 뭘 한다? 이 집합 S에 뭐라고 한다? 상계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요놈이 상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하계는 그쵸? 무엇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데 그런 표현은 안 되기 때문에 아래로 6이나 하계는 없기 때문에 아래는 6이 아니고 상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위로 6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요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요 값을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상한이라고 한답니다. 상한이라 하기도 하고 요놈 우리가 상계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작은 놈이라고 해서 우리는 요놈을 최소 상계, 우리가 바로 뒤에 나온답니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계도 갖고 하계도 갖는 경우인 유계를, 그쵸? 유계인 집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교재에 예제 1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제 1번. 자, 요놈을 살펴보니까 다음 집합이 유계임을 보이라 그랬죠. 자, 1번에 보니까 집합 S가, 자, X가 실수인데, 요 X를 원소로 하는데 그 X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놈은 지금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요 놈은 상계도 존재하고 하계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1보다 작은 놈은 1보다 작다 해도 되고 2보다 작다 해도 되고 3보다 작다 해도 되고 이렇게 상계가 쭉쭉쭉 존재하죠. 그리고 0보다 크다는 놈은 0보다 크다 해도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해도 되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해도 되고 이렇게 상계와 하계를 요 놈은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물론 요 1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다? 최소 상계. 요놈은 우리가 상한이라고 한답니다. 요 1을 상한이라고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요 놈을 요렇게 표현한답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요 0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계라고 요 놈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INF 요렇게 S 요렇게 표현한답니다. 요놈은 우리가 인피멈이라고 요놈은 그쵸? 요놈은 수프리멈이라고 합니다. 수프리멈 S라고 요놈을 인피멈 S라고 하는데 요놈은 우리가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상한이라고 하계 중에서는 요놈이 가장 큰 값이죠. 요놈을 갖다가 우리가 하한이라고 한답니다. 용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금방 뒤에 나온답니다. 자, 어쨌든 요놈은 우리가 상계와 하계를 가짐으로 상계와 무엇을 그렇죠? 상계와 하계를 뭐함으로 그렇죠? 가짐으로 집합 S는 유계이다. 요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적어주면 되겠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그러면 집합 S가, 자, n분의 1을 원소로 하는데, 요 n은 이번에 n은 자연수다라고 했답니다. 자, 자연수를 역수치한 값이니까, 우린 여기서 요 n분의 1이라는 것은 적어도 0보다는 큰 값이고, 자연수를 역수치하면 1보다 클 수는 없죠. 그러면 1보다 작으니까 역시 요놈의 상계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놈의 상계는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다 할 수도 있고 2보다 작다, 3보다 작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0보다 크다가 돼 있으니까 요놈이 하계는 우리가 0보다 큰 거는 0보다 크다 해도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해도 되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해도 되니까 이와 같이 역시 요놈도 상계 하계를 다 갖기 때문에 요놈도 결론을 우리가 상계와 하계를 다 가짐으로 요놈 역시도 우리는 유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그 세 번째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집합 S가 1 빼기 n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n이
1하고 2하고 3 이렇게 표현되어 있답니다. 자, 요 경우에도 자 1-n분의 1을 원소로 하는데 n이 1이 들어갔을 땐 요놈이 0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그쵸, n 대신에 이제 2가 들어갔을 때는 1 빼기 2분의 1이고 3이 들어갔을 때는 1 빼기 3분의 1이고 4가 들어갔을 때는 1 빼기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요놈이 커지긴 하지만은 요놈이 아무리 요놈이 그쵸, n이 100만이 들어가든 1000만이 들어가든 어쨌든 1에서 조금 뺀 값이 있기 때문에 1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경우에도 상계는 1보다 작은 놈은 1보다 작다 할 수도 있고 2보다 작다 할 수도 있고 3보다 작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고,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0보다 작은 놈은 0보다 작다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할 수 있고 이렇게 한없이 나간다는 것을, 이와 같이 상계와 하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요놈도 상계, 하계를 다 존재하기 때문에 요놈을 우리는 집합 S를 유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다 요 2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한다? 그쵸? 그쵸? 수프리멈, 그쵸? 우리가 요놈을 S라 하고, 요 0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한다? 인피멈 S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요 2를 우리가 뭐란다? 상한이라고, 요놈을 이 0을 가리켜서 하계 중에 가장 큰 놈이라서 하한, 요놈을 최소 상계, 요놈을 최대 하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등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경우에, 등호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요놈이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공부하겠지만 상한이죠, 상한. 자, 이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한은 일단 상계 중에 하나인데,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상계와 비교해 상한은 상계 중에 하나인데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니까 기본적으로 상한은 상계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고, 자, 요 놈이 인피멈 S는 요 0은 인피멈 S에 해당되는 요 0은 하한이라고 하는데, 하한은 하계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한이라고 하는 거하고 하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한은 결국 하한도 하계 중에 하나고, 이 하한이라는 것은 하계보다는 하계 중에 가장 큰 값이니까 일반적으로 하한은 하계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집합 S에 이 상한하고 하한이 집합 S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원소가 안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상한이라고 하는 요 놈이 요 1은 여러분 보다시피 집합 S의 원소에는 포함되지 않죠. 등호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요 하한에 해당되는 이 0은 집합 S의 원소에도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상한이 집합 S에 포함되지 않으면 요 경우에는, 요와 같은 경우에는 요 집합 S의 최대값, 그러니까 맥스 S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최대값이 없지만은 하한이 집합 S의 원소가 되어지면 이 0은 하한이면서 동시에 이 집합 S의 뭐가 된다? 미니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미니멈이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상계라는 말, 하계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제 상한, 하한을 선생님 잠깐 우리가 이렇게 미리 살펴봤는데,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값,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계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렇기 때문에 상한은 상계 중에 하나지만은 일반적으로 상계보다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이 작거나 같아야 되고, 하한은 하계 중에 제일 큰 값이기 때문에 하한하고 하계를 비교했을 때는, 나머지 하계와 비교했을 때 하한은 하계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되고, 상한이 꼭 집합 S의 꼭 원소일 필요는 없다. 하한이 집합 S의 꼭 원소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경우에 상한이 집합 S의 원소가 되고, 이와 같이 하한이 집합 S의 원소가 안 되고, 자, 상한은 원소가 되지 않고 하한은 집합 S의 원소가 되는 경우로 우리가 파악이 됐는데, 이렇게 원소가 안 되든지 되든지 이거와 상관없이 상한과 하한은 뭐한다?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물론 이제 상한이든 하한이든 원소에 포함이 안 되면, 요 경우에 상한이 원소에 포함되지 않으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와 같이 하한이 집합 S에 포함이 되면 집합 S의 최소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된다. 요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선생님 요 상한과 이제 하한을 좀 미리 좀 적어놨는데, 자, 이 상한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제 정확한 정의, 또 하한의 또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상한이라고 하는 요 말은 우리가 보통 최소 상계라고 하기도 하고, 요 하한이라고 하는 말은 하계 중에 제일 큰 값이라서 최대하계,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값이라서 최소 상계, 이렇게 각각 상한과 하한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요걸 그 수프리멈 이렇게 읽고, 요런 걸 우리가 보통 인피멈이라고 읽어주는데, 보통 우리가 상한을 요놈의 앞대가리를 따가지고 우리가 보통 요 A가 상한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슈프리멈 S 그랬을 때 요놈을 요 A를 가리켜서 요 S에 우리가 상한이라고 하고, 또 요 LUBS라고 요 A를 표시하기도 한답니다. 요 놈은 여러분 거기 영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Least Upper Bound, 그쵸, 바운드의 약자,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이게 요 LUBS라고 표시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요, 그쵸, 슈프리멈 S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일반적이랍니다. 하한인 경우도 우리가 요렇게, 요 하한, A가 S의 하한인 경우 우리가 인피멈 S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요게 greatest, 그쵸, 요놈이 greatest 로열, 그렇죠. 로열 바운드에 해가지고, 선생님 발음이 영 이상한데 여하튼간에 LUBS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한다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통일을 슈프리멈 S, 인피멈 S라고 이렇게 우리가 통일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상한이 뭐냐? 자,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S가, 자, 여기 일단 상계를 일단 가져야죠. 그렇죠? 상한이라는 것은 상계 중에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상계를 갖지 않으면 상한을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상계 A를 가졌는데 이 상계 A가 A보다도 더 작은 어떤 B는 이 S의 집합에 뭐가 되지 못하면 상계가 되지 못하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B가 A보다 작다이면 B는 집합 S의 상계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을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해보면 A가 집합 S의 상계인데 A보다 더 작은 상계는 집합 S의 A보다 더 작은 놈은 집합 S의 상계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A라고 하는 요놈은 상계는 상계인데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시한 거랍니다. 다시 한번 A가 상계인데 A보다 더 작은 놈은 집합 S의 상계가 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A가 집합 S의 가장 상계 중에서는 작은 놈이다. A보다 더 작은 놈은 적어도 집합 S의 상계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은 집합 그쪽 S의 상계 중에 A가 제일 작은 놈이다. 그 말은 최소 상계다. 최소 상계를 우리가 말한다. 상한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A가 집합 S의 상계였을 때에 A보다 더 작은 상계를 발견할 수 없다를 만족하는 A. 요 놈을 가리켜서 우리는 A의 상한이라고 하고, 요 A를 우리가 보통 그 집합 S의 상계를 우리가 수프리멈 S를 라고 표시하고, 요 놈을 집합 S의 상계 A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한은 뭐냐? 하계 중에서 제일 큰 놈, 최대 하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S가 하계 A를 가질 때, 자, 뭘 가질 때에? 하계 A를 가질 때에 요 A보다도 더 큰 B는 S의 하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A보다 더 큰 놈으로서는 집합 S의 하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요 A라는 것은 집합 A의 하계인데 하계 중에서는 제일 작다는 말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가 선생님 말을 살짝 잘못했는데 A라고 하는 요 하계가 집합 S의 하계 중에서는 제일 큰 놈. 그러니까 A보다도 더 큰 놈으로서 집합 S의 하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하계 중에서 A가 제일 크다는 수학적 표현이 만약에 어떤 B가 A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이 B는 절대로 S의 하계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A보다 더 큰 놈으로서 하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계 중에서 A는 제일 큰 놈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는 A를 가리켜서 우리는 뭔가 S의 하한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인피멈 S라고 A를 표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할 때에 상하는 상계 중에 제일 작은 놈, 그리고 하하는 하계 중에서 제일 큰 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시는 이 수학적 표현도 여러분들 증명할 때 꼭 필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A가 집합 S의 상계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상한이라고 상계 A가 집합 S의 상한이 되기 위해서는 A보다 더 작은 놈으로서는 집합 S의 상계가 되지 못한다라고 적어줘야 되고, 집합 A가 S의 하한이 되기 위해서는 A가 집합 S의 하한이 되기 위해서는 A보다 더 큰 놈으로서 그쵸 집합 S의 하계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계 중에 A는 가장 큰 값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요 슈프리멈 S라고 하는 이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 상한 역시도 집합에서 상한인 A 역시도 상계 중에 하나지만은 상계 중에서는 어떤다? 가장 작은 놈이니까 항상 여러분 이게 상한은 상계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또 하한, 인피멈 S라는 요 하한이라는 것은 하계 중에서는 제일 큰 놈이기 때문에 하계하고 비교했을 때는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상한과 하한을 정의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정리들. 자, 여기 선생님이 요 밑에 적어놓은 여러분 중요한 정리들이랍니다. 상한, 하한과 관련된 중요한 정리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요런 의미입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A가 S의 상한인 것과 다음은 동치다. 또 A가 S의 하한인 것과 다음은 동치다 했는데, 우리가 상한과 동치인 수학적 표현, 하한과 동치인 수학적 표현이 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뭐하고 동치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가 A보다 작다인, 자, 임의의, 자, B, 실수비랍니다. 자, 지금 P가 A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임의의 실수 B에 대하여, 자, 임의의 뭐에 대해서? 실수 B에 대하여, 자, B가, 그쵸, X라고 하는 놈이 B보다는 크고 A보다 작거나 같다인, 그쵸, 그쵸, X가, 집합 S의 원소 X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 한번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존재한다. 자, 요렇게 표현하면 요 놈이 A가 집합 S의 상한이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집합 S의 A가 집합 S의 상한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요 집합 S의 원소 X라고 하는 놈은, 요 상한보다는 뭐하다? 작거나 같은 값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요 B라고 하는 것은 A보다 더 작은 값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이 B라는 것을 A보다 엡실론만큼 살짝 작은 값, A-엡실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실제 어떤 책에는 이렇게 A-엡실론으로 표현된 게 많죠. 그래서 A-엡실론이라고 표현하면 요 A가 집합 S에 뭐가 되면 상계라고 하면 A에 우리가 보통 엡실론 근방이라는데 A보다 살짝 작은 값에 그러니까 요 X는 A보다 살짝 작은 값이죠. 엡실론만큼 작은 값, A 빼기 엡실론하고 A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A보다 살짝 작은 값으로서 반드시 집합 S의 원소가 존재한다 이 말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집합 S가 X를 원소로 하는데, 물론 X는 실수랍니다. 요 X가 1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면
요 1은 우리가 말 그대로 뭐다? 요 놈이 집합 S의 우리가 상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요 1이. 그러면 요 집합 S의 원소는 1보다 작다 1하고 1보다 살짝 작은 값 1 빼기 엡실론 1하고 1보다 살짝 작은 값 사이에 요 X가 반드시 요 집합 S의 원소가 요 안에 요 사이에 당연히 존재하죠. 왜? 요 놈이 뭐니까? 상한이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상한이니까 1보다 살짝 작은 1보다 살짝 작은 그 범위 안에 집합 S의 원소가 무조건 존재한다, 반드시 존재한다. 그 말은 요 1은 뭘 가리킨다? 집합 S의 상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한이 아닌 상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상한이 아닌 상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상계지만은 지금 집합 S의 상계는 1보다 작다는 우리가 2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3보다 작다를 얘기할 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상한이기 때문에 금방 그 말이 성립했지만은 만약에 상한이 아닌 2를 가져오면, 자, 우리가 2보다 작고, 그쵸, 이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보다 살짝 더 작은 값. 자,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요 놈을 요렇게 해도 상관없답니다. 자, 요 놈이 지금 뭐가 아니다? 상한이 아니죠. 상한이 아닌 일반적인 상계를 가져왔을 때는 2하고 2보다 살짝 작은 값 사이에 요 집합 S를 만족한 X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죠. 집합 S는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2보다 살짝 작은 값 안에 요 X가 집합 S의 원소가 요 안에 있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상한이 아닐 때는 이런 말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을 가지고 이런 범위를 잡아버리면 요 X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이겠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하한도 마찬가지랍니다. 자, 이번에는 A보다 큰 B를 생각했을 때에 A보다 큰 B, 임의의 실수 B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자, 요 A보다도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요 B를 여러분 머릿속에는 A보다도 살짝 큰 값, A 플러스 엡실론 매우 작은 양수라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A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럼 요 놈은 하계 중에서, 그쵸? 요 놈이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요 A가 하계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A하고 A보다 살짝 큰 값 사이에 X가, 요걸 만족한 이 X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 그쵸? 요 X는 집합 X의 원소로도 반드시 뭐한다?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한을 잡았을 때는 하한과 하한보다 살짝 큰 사이에 있는 값은 무조건 요 놈은 집합 S에 뭐가 된다? 원소로서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놈도 선생님이 살짝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무조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집합 S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버리면 X가 1보다 크다라고 두면 요 1은 뭐가 된다? 인피멈, 그쵸? 인피멈 S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요 1을 포함하든지 등호는 상관없다겠죠. 1을, 그쵸? 1보다 크면 1보다 살짝 큰 값 사이에 1과 1보다 살짝 큰 값 사이에 요 X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다. 말이 되죠. 왜? 여기 하한이니까. 1하고 1보다 크고 1보다 살짝 큰 값 사이에 들어있는 요 X는 반드시 집합 요 S에 뭐가 된다? 우리가 원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말은 요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요 놈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요 놈과 요 놈 사이에 요 X는 집합 S의 원소로서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여러분 등호를 붙여도 상관없다. 그래서 등호를 붙여버리면 이런 요 놈의 원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요놈과 요놈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S의 원소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놈과 요놈 사이에 만족하는 요 X값 안에는 집합 S의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죠?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놈의 상한이 1보다 크다이면 우리가 하계를 우리가 일반으로 작업하면 자, 하계가 요 하한 외에 하계로서 2도 있고 3도 있고 이렇게 자, 선생님 잘못 잡은데 자,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이런 하계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계 중에 하한이 아닌 하계 중에 0을 잡았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살짝 더 큰 값 사이에 있는 요 X 안에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가 들어있다는 보장이 없죠. 1보다 큰데 그렇죠. 0하고 0보다 살짝 큰 값 사이에 이 X가 이놈의 원소로서 존재하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하계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이놈의 원소가 있다는 보장이 없답니다. 그러나 아까 봤던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요 하한을 가지고 이를 가지고 하한하고 하한보다 살짝 큰 값 그 사이에 X를 잡았을 때는 이 X 속에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가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하고 동치인 수학적 표현, 하한하고 동치인 수학적 표현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좀 더 우리가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A가 S의 상한이라고 하는 거하고 동치는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해버리면 된답니다. A보다도 살짝 작은 값하고 A 사이에 자, 요놈 A와 A보다 살짝 작은 값과 A 사이에 요 만족하는 요 X가 집합 S의 원소로서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버리면 간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이 상한이라고 하면 A와 A보다 살짝 작은 값 사이에 이 X값을 정의했을 때에 요 X 속에는 반드시 집합 S의 원소가 어떻게 한다? 존재한다 이 말이고 우리가 하한이라는 것을 하한과 동치인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A가 집합 S의 하한이면 A하고 A보다도 살짝 큰 값을 만족하는 요 아래 요렇게 정의된 X 속에는 반드시 S의 원소가 존재한다. 이 X가 S의 원소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상한과 하한을 정리하고 상한과 하한의 또 수학적 동치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중요한 증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S의 상한 A가 존재하면 A는 유일하다. 즉, 상한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해보고 여기는 자, 하한이 A가 하한으로 존재한다면 A는 유일하다. 즉, 하한도 유일하게 존재하고 상한도 존재한다면 그 상한의 존재는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증명이면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A와 A 다시 요 둘 다, A와 A 다시 둘 다가, 그쵸? A와 A 다시가 만약 S의 뭐라면 상한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요 상한 역시도, 요 A와 상한 역시도 상계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자, 상계이고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A와 A-를 우리가 S의 상한이라고 가정하면 요 A와 A-는 S의 상계이라는 게 틀림없죠.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A가 S의 상한이므로 자, A를 지금 생각하겠습니다. 요놈이 상한일 때에 또 SA-는 동시에 뭐다? 상계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이 상한하고 상계를 비교하면 상한은 항상 상계보다도 선생님 말을 살짝 잘못했죠. 상한은 항상 상계보다도 작거나 같다고 그랬죠. 자, 어떻다? 상한하고
우리가 상계를 비교하면 상하는 상계의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상하는 상계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요게 성립하고, 또 만약에 A 다시 역시도 S의 상한이라고 했으니까 A-가 S의 상한이고 A를 S의 또 A는 또 S의 상계이기 때문에 상계는 또 상한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성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요 놈을 작전상 기억이라고, 요 경우를 작전상 니은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기억과 니은에서 살펴보면 A가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는 A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뭐하고 뭐는, 그렇죠? A하고 A-는 같다 이다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A와 A-가 S의 상한이라고 가정해봤더니 결국 A와 A-는 같아져가지고 결국 이놈은 하나다. 즉 상한은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요 증명이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놈만 한번 대보시죠, 오늘. 자, S가 하한이면 하한도 유일하다 그랬죠. 자, 요놈도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또 A-가 만약 S의 뭐라고 하면 자, 하한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한 역시도 S의 뭐가 되죠? 그렇죠? 하계 중에 하나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자, A가 S의 뭐라고? 하한이라고 그랬죠? 하한이므로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 S-A-라는 자, 요놈은 하한, 요놈은 상계로 봤을 때에 아니, 하계로 봤을 때에 하한과 하한이라는 것은 하계 중에서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요놈이 하한이고 요놈을 하계로 본다 그러면 하한은 하계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우리는 또 요놈을 기억이라고 봅시다. 자, 뭐라고요? 하한하고 우리가 하계를 비교했을 때는 하한은 하계 중에 가장 큰 놈이기 때문에 하한은 하계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는 A-가 S의 하한으로 본다 그러면 A-를 하한으로 보고 A를 하계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A-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 우리가 기억하고 역시 요놈도 기억-니은에서 결국 A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A-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고 그러면 A하고 A-는 같다 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A와 A-를 S의 하한으로 뒀더니 A와 A-는 결국 같은 값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하한은 유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선생님과 이 첫 시간에 우리가 요 실수계에 우리가 실수의 완비성 공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기본 개념이 되는 우리가 그쵸? 상계라는 말하고 하계라는 말하고 그쵸? 그리고 위로의 유계, 그쵸? 아래로 유계, 그리고 그냥 유계, 그리고 상한, 하한, 그쵸? 요런 용어들에 대해서 또 관련된 정리들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이게 여러분 첫 시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이 동네는 왕창 정의정명이 왕창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하지 않고 건너뛰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데 수학은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런 내용들을 단계를 건너뛰어버리면 여러분 뒤에 가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어려운 정명들을 가능하면 여러분 책을 읽어봐서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매우 상세하고 조금 수학적 그쵸 이론에서 파격적인 그쵸 모습을 띠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의증명을 오늘 증명을 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정의증명 가지고 우리가 이놈들을 문제화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